여러분, 수성역행 때문에 힘들지 않으신가요? 저는 요즘에 정말 너무 힘들어요. 정갈자리에서 수성이 역행한다는 것은 정말 잔혹하고 너무 고통스러운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정말 생각이 많은데 판단이 자꾸 흐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하려고 마음을 먹다가도 뒤돌면 까먹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고민하다가 결국에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는 요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두려우면서도 또 기대가 되는 것은 나의 인생의 다음이 무엇일까? 내가 어떤 것을 또 할 수가 있고 어디로 갈 수가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두려움으로 오는 것 같아요. 괜찮은 상황이라면, 그러니까 정갈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하지 않는다면 이거 할까 저거 할까 너무 설렌다 이렇게 좋아했을 텐데 정갈 자리는 죽음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나 평소에 이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시다든지 혹은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계속 떠오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갑자기 우울함이 치달는다든지 삶의 어떤 의미를 못 느끼겠다든지 그래서 너무 힘드시면은 이럴 때야말로 이건 수성역행 때문이야. 정갈 자리는 죽음을 의미하는데 죽음을 의미하는 자리에서 수성이 역행하고 있어서 내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싶고 무로 돌아가고 싶고 태어나지 않았던 때, 즉 죽음으로 가고 싶다. 만약에 그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드시면 그냥 다 수성역행 때문이다 생각을 하고 역행이 이제 11월 말에 끝나니까 그때 되면 다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같이 우리 버티고 힘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수성역행 때문이고 여러분들 슬픈 것도 시간만 지나면 금방 다 괜찮아질 거라는 거를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것은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챕터는 어떤 내용으로 펼쳐질까? 여러분들 앞에 있는 가장 큰 변화는 어떤 내용일까에 대한 리딩을 준비를 했어요. 이게 인생을 저는 이제 오래 살진 않았지만 27, 이제 내년이면 28이야 어떡해.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죠? 그래서 이렇게 되돌아보면 항상 그 메이저한 모먼트, 가장 중대했던 변화의 순간들이 크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변화의 도중이거나 혹은 그 변화가 오기 전에는 모르잖아요. 지나고 나서 봤더니 그때 그 순간 때문에 내 인생이 정말 크게 변화했었지.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타로 카드로 피커 카드라는 제네럴한 리딩이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되돌아봤을 때도 맞아 그거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큰 변화였어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는 변화가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여러분들 인생에서 다음 챕터는 어떤 변화일지 네, 1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 인생에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여러분들의 다음 챕터는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굉장히 전위적으로 살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항상 나는 변화를 추구했고, 이기려고 했고, 그리고 나의 승리를 만천하에 알리고자 이렇게 빵빠레를 울렸고, 그런데 다음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고난을 겪게 되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조금 방해하는 사람? 그러니까 악역이 나타나는 거죠. 내가 이겨야 할 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되게 메인 캐릭터인 거죠. 시나리오로 보자면. 그런데 그 사람이 되게 어딘가 숨어서 몰래 여러분의 뒤를 친다고 하니까 혹시나 앞에서 웃고 잘해주는데 뭔가 저 사람 깨림직하다 이러면은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챕터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때까지는 좀 뭔가 권력 추구자형, 지위를 갖고 싶어 하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고 싶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것을 뽐내고 큰 소리로 빵빵빵 하는 것이 이때까지의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그것이 점차로 어떤 식으로 가냐면 여러분들이 예술가가 되고 평화주의자가 되고
그리고 그럼으로써 더 생산적인 것을 만들고, 그리고 내가 만드는 것이 언어가 되고 자산이 돼서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를 해준다든지 혹은 균형이 잡혀져 있지 않은 누군가의 마음을 잡아주려는 사람처럼 보여지기도 하고, 그래서 뭔가 심리치료사 아니면 뭔가 소설가 이야기를 만드는 사람, 그럼으로써 누군가의 마음에 균형을 맞추는 예술가 가 되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에이더 완즈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마음속에 무언가 요동치면서 내가 지금 앉아있는 황제 자리, 내가 안정적으로 있는 자리를 다 벗어버리고 다 그만두고 새로 시작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되게 많이 보여지고, 그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시작을 하다 보니까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 처음엔 좀 이게 가난하고 이게 빈곤하고 부끄럽고, 사실 내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 되게 부끄러운 느낌들이 있고, 여러분들이 야행성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행성이 되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지 않는 시간대에 활동을 하시는 예술가, 매지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무언가를 만드는 사람, 그리고 수성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이야기, 그리고 자산을 만드는 사람, 그런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네요. 그런데 저는 이 5 오브 소즈에서 2 오브 소즈로 가는 흐름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편해진다 그래야 되나? 왜냐면은 이 2 오브 소즈 카드는 약간 천칭자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항상 균형을 잡고 누구를 패배시키고 내가 이기고 혹은 내가 지고 너가 승리하고, 그런 것이 없이 우리가 균형을 맞춘 상태에서 평화롭게 있을 수가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시는 것 같고, MBTI가 바뀌는 것 같아요. MBTI의 마지막이 J 아니면 P죠.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근데 이때까지 여러분들이 J의 삶, 판단형의 삶을 사셨다면 인생의 다음 챕터에서는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쓰디쓴 인생의 그래프가 살짝 내려가는 그림들이 있어요. 밤에 활동을 하고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가면서 많은 것을 배우면서 여러분들이 인식형으로 바뀌시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 단계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자랑을 하지 않아도 어디선가 나한테 자산이 들어오고 돈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기서는 좀 큰 소리가 빵빵 나요. 그런데 여기서는 소리는 안 나요. 그냥 여기서 약간 징그러울 수도 있는데 뽀종뽀종 삐직삐직 이러면서 약간 개구리 알이 나오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예술가가 아니라고 하시면은 회사를 다니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사업을 하거나 프리랜서가 된다거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가 있게 되고 내가 만드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자산이 되는 그런 모습인 것 같거든요. 저는 왠지 이 고양이가 조금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적을 이겨야 하는지 이 고양이의 정체를 알아야 될 것 같거든요. 고양이가 어디 숨었게? 여기 있는 척 하는데 여기 있는 것 같죠? 자, 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저 고양이의 정체가 뭘까? 정체를 밝혀라! 저 고양이가 돈을 준다고 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알았다. 여러분들 저 고양이에 대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고양이의 힘이 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회사를 그만두고 혼자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잠깐 어떤 알바를 한다든지 밤에 편의점 알바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나한테 돈을 조금 주는 누군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 같거든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다. 저 고양이의 힘이 되게 약해요. 그냥 여기에서 가장 여러분 힘들게 하는 거는 이 순간만큼, 요 가운데 라인의 순간만큼 여러분들 자존감이 낮아지고 자신감이 없어지고 사람들한테 나의 근황을 말하고 싶지 않아지고 그런 순간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에이스 오브 골드 카드 그리고 네이버 오브 골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밤의 잠에 악몽에서 깨어나시는 순간이 오는 거거든요. 나인 오브 소즈 카드가 거꾸로 나왔죠. 그러면서 자, 1번 뽑으신 분들 금전운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항상.
이 다음 챕터에서는 또 좋아요. 왜냐면은 배신자를 의미하는 고양이도 돈 냄새가 나는 그런 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적을 이기면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만들면서 또 이렇게 금전운이 되게 좋아지는. 오, 그러니까 하늘에 뜬 달이 금빛이잖아요. 하늘에 뜬 달에서 돈 냄새가 나고 뭔가 쇠 냄새가 나고 금 냄새가 나고 이런 변화를 여러분들이 겪게 되시는 것 같네요. 와, 화이팅! 네, 그러면 1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네, 그리고 2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한테 찾아올 다음 챕터는 오. 자, 2번 뽑으신 분들은 너무나도 자명한 점성술사 혹은 무당, 주술사, 점을 봐주는 사람, 뭐 타로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뭐 상담을 해주는 사람. 그런데 좀 멀리서 메시지를 받아서 와요. 이 무인도 카드가 있는데 이게 새가 어떤 동물을 들고 날아다니는 카드들이 나왔죠. 이 카드는 사실 저는 안 좋게 본다면 질병이 옮아지는 건데, 근데 이거는 그냥 멀리에서 누군가가 무언가를 가지고 오는 것을 들어서, 이제 여기 교환 카드 나왔고 여기 여자 교환 카드도 나왔고 죽음 카드에 별이 나왔다. 이거는 제가 사용한 카드의 모든 어떤 신의 메시지를 듣는 의미의 카드들이 여기에 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만약에 타로를 배우고 싶으셨다 그러면은 정말 와, 엄청난 그 메시지를 이게 막 듣는 엄청난 점성술사가 된다든지 엄청난 타로 리더가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들이 여러분한테는 굉장히 힘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가 있냐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에 갈피가 잡히지가 않고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어떤 모양의 길인지 모르겠어서 운에 대한 공부, 그리고 운명에 대한 공부, 그런 거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여러분들이 지금 어둠 속을 더듬더듬거리면서 장님처럼 그런 상태가 너무 두려워서 그런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에 죽음 카드가 나왔는데 하이프리시스트 카드, 여자 교환 카드, 성직자죠. 이 사람도 메시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죽은 자의 영혼, 그리고 날아다니는 어떤 시체의 냄새들이 여러분한테 와서 그것이 여러분한테 메시지가 되는 것 같고, 모든 분들이 물론 여러분들 픽업 카드는 제네럴 리딩이라는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 네, 너무 세다. 근데 왜 이렇게 세지? 자, 추가 카드로 좀 더 디테일을 봐볼게요. 리추얼하고 디바인한 이야기 말고 조금 일상적인 차원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드릴 수가 있는지. 그러니까 신분을 바꾸는 거죠. 자기 직업을 바꾸고 새로운 것으로 바꾸고 서투른 것을 새로 시작하고, 그런데 그것이 굉장히 그 머리에서 찌릿찌릿, 전기 막 찌릿찌릿, 뭔가 인공위성 이런 느낌들인 거죠. 투어 펜타클, 그쵸? 무언가 변화죠. 그리고 무언가를 떠나고 지금 변화를 하고 싶은데 당장 그것을 버리고 떠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도 보여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공간을 떠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교황 카드가, 교황이 투어 펜타클을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가 지켜줘야 되고 수호를 해줘야 되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연인이 있을 수도 있고 힘들더라도 부양을 해줘야 되는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그 사람을 떠나고 싶어 하고 그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나 혹은 다른 지역으로 떠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한테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변화를 위한 어떤 역동적인 사건의 하나처럼 보여지고, 그래서 이 에이드 오브 컵스 카드가 거꾸로 나오면서 쓰리 오브 완즈 카드랑 무인도 카드, 조금 외로운 곳에 혼자 고립될 수도 있지만 그런 자신을 즐기는 모습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렇게 계속 치일 바에야 혼자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그런 마음도 있으신 것 같아요. 너무 에너지가 세요. 투 오브 완즈 카드가 뒤집혀져서 나오면서 이거는 선택을 내려주는 사람?
이렇게 보여지기도 하고 어떤 카운슬러, 맞아. 카운슬러, 누군가의 선택을 내려주는 사람, 누군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어딘가에서 메시지를 받고 어딘가에서 직관을 받아서 누군가의 방향을 잡아주는 사람, 조금 쓸쓸해지고 조금 외로워지는 그림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벗어날 수 없었던 운명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그림들이 있어 보입니다. 네, 이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저의 리딩이 가닿을지 모르겠네요. 정말 당황하셨을 수도 있겠다. 갑자기 근데 이게 다른 거를 읽기가 어려울 정도로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보여져가지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네, 일단은 한번 최선을 다해봤습니다. 취미로라도 점성학이나 타로 같은 거 배워보시면 어떨까요? 굉장히 에너지가 세거든요. 여러분한테 그런 게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번 뽑으신 분들한테 찾아올 다음 챕터는 어떤 모양일까요? 여러분들이 이런저런 의견들을 많이 내도 되는 것 같아요. 다음 챕터에서는 이때까지는 정말 앉아서 공부만 했다. 정말 엉덩이에 여드름이 날 정도로 앉아서 공부만 했다. 혹은 누가 시키는 일만 했다. 꾹꾹 눌러서 내 머릿속에 지혜만 눌러 담았다. 그러면은 이 카드를 뽑으신 분들은 지금 취업 준비생이라든지 혹은 대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자 3번 카드를 뽑으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합격입니다. 왕! 왜냐면은 지금 엉덩이에 여드름 날 정도로 스트렝스 카드도 누르고 있고 퀸 오브 디스크스 카드도 흑의 에너지 앉아있고 그리고 인텔리전스 카드 공부하는 카드가 나왔죠.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에이스 오브 완즈 카드로 가고 그리고 굉장히 말을 많이 해요. 뭐냐면은 나를 묶을지도 모르는 권력한테 나의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노예를 의미하는 카드인데 여러분들의 에이스 오브 완즈의 열정이 막 말을 쏟아내요. 저는 이렇고요 저렇고요 어쩌고요 저쩌고요. 이 파이브 오브 완즈 카드의 에너지도 되게 솔직한 말들이 이렇게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솔직한 마음이라는 게 사실 항상 양가적인 것을 내포하고 있잖아요. 생각이 이랬다가 저러기도 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일관적인 것이 아닌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막 피어져 나오는데 그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뭔가 마인드 매핑 같은 느낌, 브레인스토밍 같은 느낌 그렇게 이랬는데 저랬는데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럴 수도 있는데 저럴 수도 있고요. 저럴 수도 있는데 이럴 수도 있어요. 막 이런 일관성이 없는 말들, 여러 가지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한테 태양 그리고 명예를 주고 더 엠프레스 카드죠. 여러분들한테 왕관이 씌워지는 거죠. 자리가 잡혀지고 나의 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 하는 느낌이에요. 내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요. 내가 이때까지 공부를 했던 것에 대해서 아니면은 말로 사람을 홀리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말을 많이 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고 이거 약간 비유가 이상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입냄새에서 매력이 입냄새가 향수인 것 같은 비유가 너무 이상한데 약간 그런 느낌이거든요. 여러분의 말이 향기가 되어서 명예를 준다. 그렇게 보여지는 리딩입니다. 입냄새라는 비유가 너무 적당해. 여러분들이 말을 많이 하면 입에서 단내가 나는데 그 단내가 정말 단내인 거야. 뭔가 페로몬 뿜뿜뿜 사람들이 나를 쫓아오고 나를 받들어주고 나를 선생님이라고 해주고 나를 사랑해주고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고 디테일 5 오브 완즈 카드가 또 나왔고요. 9 오브 완즈 카드,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다. 달변가지, 달변가. 내가 이제 기다려왔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드디어 되었다. 내 말이 바위를 가를 것이다. 그리고 사실 지금 여러분도 사실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게 하고 있는 영향력들이 있어요. 그게 여러분들이 뭐 도서관이나 학교나 이런 곳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말을 할 수가 없는 조용히 해야 되니까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참고 기다리시면 나인 오브 완즈 카드
나의 열정을 말을 할 수가 있게 되고 퀸 오브 소즈 카드가 나왔죠. 전반적으로 여왕의 카드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페미닌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력한 권력을 갖게 되는 그런 그림들인 것 같아요. 와, 축하드려요. 화이팅! 네, 그러면 3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님 4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챕터. 오! 거지에서 부자가 된다. 자,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챕터에서는 여러분들이 나의 가족들한테서 좀 용돈을 받고 있는데 나의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그런 상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챕터는 뭐냐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너무 힘들어도 내가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요. 그래서 어떤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내가 직업을 갖게 돼서 나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이 되게 힘들어지는 그림들이 있어요. 몸이 고단해진다든지 그리고 내가 있는 공간, 내가 취직을 한 회사라든지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큰 고통을 느끼고 약간의 어떤 우울증 그리고 어떤 무기력함 그런 것들이 보여지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감수를 하겠다고 결심을 하는 모습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이때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제가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다음 챕터에서는 금전적인 안정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시간이 많고 내가 되게 행복했지만 내가 돈이 없다는 것 때문에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 사람들이 나를 왜곡된 시선으로 본다든지 그것 때문에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에라이 내가 돈 번다. 내가 돈 벌고 말아. 그러면서 여러분들 스스로는 되게 힘들어지는데 에이스 오브 디스크스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정확히 어떤 직업이라고 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누군가의 것을 부서뜨리고 무너뜨리면 거기서 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게 뭔가 대신 무언가를 삭제해주는 사람, 청소를 해주는 사람, 혹은 이게 건물을 부숴주는 사람이라든지 이사에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집이 여기 무너지는데 돈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은 컴퓨터 관련해서는 어떤 뭐 데이터를 삭제해주는 사람, 아니면은 이사 관련해서는 그 누군가의 집을 비워주는 사람 혹은 뭐 건축 관련해서는 이렇게 약간 파쇄를 하는 사람 그런 그림일 수도 있겠네요. 나는 지금 너무 행복한데 내가 지금 돈이 없어서 나를 놀리는 사람이 있다든지 금전적인 부분에서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든지 약간 미심쩍은 사람이 있으면은 지금부터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상처를 줄 것 같아. 나를 약간 무시하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냥 피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금전 문제일 수도 있는데 직업적인 거 그리고 사회적인 명예에 관련된 걸 수도 있죠. 내가 이렇다 할 직업이 없는데 너무 행복해만 하고 있는 여러분을 누군가가 질투를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제가 직업인지는 모르겠지만 건물을 의미하는 카드가 3개나 나왔어요. 그래서 무언가를 쌓아 올리는 거, 미술 쪽이라면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덩어리를 만드는 사람 혹은 건축 관련된 부분들일 수도 있겠죠. 이게 타워 카드가 거꾸로 나오면서 저는 이게 뭐로 보이냐면 지금 하던 거 그만두지 말고 꾹꾹 눌러 쌓아라. 그 꾹꾹 눌러 쌓는 시간이 필요하다. 근데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이별이 감수가 되어야 하는데 이 쓰리 오브 소즈 카드가 말하는 이별이 어떤 여러분들을 상처를 줄지도 모르는 누군가 그리고 여러분들을 마음속 깊이 존중하지 않는 누군가와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지금 어떤 도움과 애정을 받고 있는 그림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그 사람이랑 있어서 더 행복할 수도 있겠죠. 그 사람이랑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한데 그 사람이 마음속 깊이 나를 존중하지 않아서 너무 힘들어. 그래서 그 사람이 혹시나 뭐 부모님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의 마음을 완전히 인정해주진 않지만 나를 사랑해주는 누군가. 그런데 그 사람한테
차라리 상처를 주고 이별을 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지금 하던 것을 그만두지 않고 조금 더 꾹꾹꾹 눌러서 쌓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어떤 조언의 메시지로 보여지기도 해요. 네,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돈은 벌고 명예는 있는데 그런데 나 자신이 너무 허무하고 뭔가 공허하고 이런 감정들이 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다른 누군가가 하는 말대로 여러분들이 하시면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4번 뽑으신 분들 여기까지 할게요. 약간 뭐지? 피겨 카드는 제네럴 리딩이란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5번 뽑으신 분들, 여러분들 인생의 다음 챕터는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나를 상처 줬던 사랑이 나에게 돌아와 나는 그곳에 갇힌다. 이거는 결혼하는 건가? 나를 한번 굉장히 크게 상처 줬던 무언가가 나한테 갑자기 다시 기쁨을 준다고 하고 그리고 나는 그 기쁨에 갇혀버려요. 그런데 이게 왠지 결혼처럼 보이는 것 같기도 하죠. 그러니까 한번 되게 크게 싸웠던 누군가, 내 곁을 좀 떠났던 누군가, 내 곁에서 멀리 떠나서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을 따라서 가버렸던 누군가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 이게 약간 정말 텐 오브 소주에서 에이스 오브 컵이죠? 정말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갑자기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운의 흐름이기 때문에 동일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혹은 이게 사람이 아닐 수도 있고요. 기회일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바라보고만 있었던 투 오브 완즈 카드, 바라보고만 있었던 기회가, 나를 절망시켰던 기회가 사실은 지금 날개가 달렸잖아요. 그래서 잠깐 어디 갔던 거예요. 잠깐 어디 갔다가 여러분을 위한 왕관이 되어서 돌아와서 에이스 오브 컵스 카드, 여러분의 어떤 그 행복한 샤워를 물을 확 뿌려주고, 그리고 그것이 포 오브 펜타클 카드, 여러분들한테 안정적인 금전을 주고 안정적인 자리를 주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배부르게 배부르다. 아유 오늘 하루도 참 똑같은 하루였네. 그런데 가진 것은 많고 내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맨날 많이 먹고 돈만 많이 벌고 살아도 되는 건가?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카드는 약간 감금을 의미해요. 토성 카드고 수도원 카드죠. 그리고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어딘가에 갇혀서 햇빛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취직을 하게 되실 수도 있고 건물에 갇혀서 햇빛을 보니까 회사에서 일을 하면은 햇빛을 창문 밖으로밖에 맞지 못하잖아요. 혹은 뭐 결혼을 해서 행복한 걸 수도 있고 그런 모습들이 있네요. 그러니까 취직이나 합격도 되시고 그리고 결혼을 하고 싶으셨던 분들은 결혼도 되신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굉장히 극적으로 보이는 건 여기죠. 텐 오브 소드 카드가 갑자기 날개를 달고 여러분한테 상처를 줬다가는 돌아와서 이런 약간 누가 번복을 한다는 거죠. 메시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한테 탈락 소식을 줬던 누군가가 다시 아이고 죄송합니다. 번복하겠습니다. 합격입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연인 관련해서 문제라면은 여러분들한테 크게 상처를 주고 2라는 숫자로 분리돼서 날개를 달고 떠났던 누군가가 있다고 하시면 죄송합니다. 그때 이별의 말은 번복하겠습니다. 이러면서 여러분들한테 사랑을 주는 그림도 있죠.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을 가두는 것이 되는데 답답해 보이면서도 따뜻해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약간 좀 정체된 느낌이 있기는 있어요. 8이라는 숫자 그리고 4 오브 펜타클 카드도 약간은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늑하지만 내가 자유롭기는 힘든 어떤 곳 거기서 태양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규칙성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직선적인 에너지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데도 사람 성향마다 마냥 이렇게 자유로운 것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항상 출근하는 곳에 출근하고 항상 내가 살던 집에서 살고
그런 레귤러한 모습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사람마다. 네, 그런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을 한다. 그렇게 보여지는 거죠. 왜냐면 에이스 오브 컵이랑 선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명예로운 건물이에요. 굉장히 비싼 집일 수도 있고요. 대기업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게 결혼보다는 취직에 가까운데 회사보다는 또 결혼 같은 느낌이 약간 취직하듯이 결혼한다. 이렇게 보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이거는 취직인지 결혼인지 잘 모르겠어요. 뭔가 회사 취직하듯이 결혼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도 있는 거죠. 태양 카드가 또 나왔고요. 포브 완즈 카드가 나왔고요. 저스티스 카드가 나왔는데 모든 카드들이 거꾸로 나옴으로써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사람 성향마다 다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을 잘 못 견뎌요. 좀 변화가 적고 항상 규칙적으로 행동을 해야 되고 일정 반경 이상을 나가지 못하는 안정적인 삶이 보장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거꾸로 되면서 오히려 그런 의미들이 강화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떤 이렇게 틀이 되는 그림들인 거죠. 그래서 법정으로 저스티스 카드는 법정의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도장을 꽝꽝 찍는다, 계약서를 꽝꽝 찍는다 그런 그림도 있고 그리고 포 오브 완즈 카드는 안정적인 집을 의미하죠. 그런데 이 카드가 거꾸로 나오면서 저는 이게 왠지 이 4개의 막대기들이 거꾸로 하늘에서 쾅 해가지고 4개의 기둥이 팍팍팍팍팍 박혀가지고 집이 똥 되는 것 같은 그림도 있어요. 그리고 태양 카드가 이렇게 나왔죠?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정방향, 역방향,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항상 그곳에 있는 무언가를 만난다.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 그 균형이 맞아진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리 답답해도 만족스러울 수밖에 없는 게 명예가 굉장해요. 여기에 태양 카드가 나왔죠. 승리하고 그리고 금전적인 부분도 문제가 없어 보이고 오, 아주 좋아요. 네, 네, 그러면 5번 뽑으신 분들도 여기까지 해보겠습니다. 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요즘에 정갈자리 수성역행은 정말 힘든 거구나를 몸소 깨닫고 있고 저처럼 수성역행을 좀 예민하게 받으시는 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다음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리딩이었고요. 지금 너무 힘드신 분들 조금만 참으시면 혀도 안 나의 혀를 놔줘. 수성역행이 끝나면 11월 말에 그리고 12월 초에 다 괜찮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우리 같이 조금만 견뎌봅시다.